9월 29일 피바 여자농구 월드컵 8강전 4경기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좀 뻔한 경기죠. 사실 미국 세르비아 경기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경기 역시 몸풀기에 불과할 것 같고요. 다른 나라들 경기력을 봤을 때 이번에는 그렇게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팀은 없어 보입니다. 미국은 현재 매 경기 모든 선수들을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경기력은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다른 팀들 같은 경우는 주전과 백업의 차이가 심각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적수도 없고 그냥 행복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야투 성공률이 60%를 상회하고 3점 성공률도 50% 이상을 또 상회를 하고 있죠. 박지수 팀 동료죠. 윌슨, 토마스, 존스, 오스틴, 스튜어트 같은 선수들이 많이 뛰지도 않습니다. 한 20분 내로 경기를 소화하고 있고, 또 리딩 가드죠. 그레이와 플럼이 그나마 많은 시간을 소화하면서 또 팀을 이끌어주고 있고요.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프랑스와의 진흙탕 싸움에서 6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 세르비아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프랑스보다 리바운드를 무려 19개를 더 많이 잡아내면서 높이의 우위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승리를 가져갔고요. 앤더슨과 노키치입니다. 요키치가 아니고 노키치가 외곽에서 괜찮은 활약을 해줬고, 또 크라이슈니크가 12득점 13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또 페이트존에서 우위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대는 세계 최강 미국이고요. 세르비아의 강점이 높이의 우위를 살릴 수도 없을 것이고, 또 복불복 양국 농구도 사실상 미국에게는 먹히지 않는다고 봅니다. 미국이 현재 2006년 9월 러시아에게 한 번 진 이후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박빙의 경기도 거의 없었고요. 한국에게 76점 차 승리, 140 몇 점을 넣으면서 기록까지 세웠죠. 또 보스니아에게도 62점 차 승. 이 경기 역시 미국이 어떻게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학살로 가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르비아가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보고요. 현재 해외 쪽 핸디를 보니까 아직 국내는 뜨진 않았고요. 해외 쪽 보니까 26.5 정도가 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멤버 자체가 역대 최강의 드림팀을 만들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 경기도 미국이 조금 설렁설렁 하느냐, 아니면 8강전이니까 이번에는 한번 주전 한번 제대로 돌려볼까,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 마연승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기는 그래도 미국이 수비에도 좀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약팀들하고 할 때 미국이 설렁설렁하죠, 정말로.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실점도 하긴 하는데 외곽도 많이 두들겨 맞고, 근데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사실 외곽에 그렇게 강한 팀도 아니고요. 세르비아도 나름 높이를 가지고 먹고 사는 팀인데 그게 미국한테는 통하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언어보는 저는 패스를 하고요. 미국 마연승을 주력으로 한번 가지고 가보고요. 두 번째 경기 벨기에 호주 경기입니다. 벨기에는 중국과의 경기에서 26점 차 대패를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에이스 미스만이 부상을 당하면서 이탈을 했습니다. 현재 벨기에 입장에서는 상당히 엄청나게 큰 치명타를 입었다고 보면 되겠고요. 이번 호주와의 경기에서도 에이스 미스만은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벨기에로서는 팀 핵심을 잃고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린스컨스와 반느가 버티고 있긴 하지만 내 외곽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해주던 미스만의 공백은 너무나 커 보이고요. 더구나 이 경기는 또 홈팀 호주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매치가 될 것 같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안방에서 치러지는 경기인데 개막 첫 경기에서부터 프랑스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이변이라면 이변이죠. 불안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4경기 말리, 세르비아, 캐나다, 일본을 차례대로 제압을 하면서 8강에 진출을 했고요. 다만 예전에 알던 그런 강력한 호주의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물론 게임을 치르면 치를수록 이제 점점 강해지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리즈 캠베이지가 없는 호주의 포스트는 약해 보일 수밖에 없고요. 뭐 어쩔 수가 없어서 이제 뭐 40이 넘은 왕년 스타죠. 노렌 잭스를 뭐 긴급 수혈하긴 했지만 뭐 세월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정신적 뭐 지주 역할 정도나 하지 그렇게 팀 전력에 보탬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위드컵, 뭐 톨로, 맥베고 등의 선수들이 뭐 맹활약을 해주고 있지만 분명히 전성기 시절의 호주는 아닙니다. 물론 이 경기는 벨기에의 미스만 이탈하면서 호주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기로 보이고요. 하지만 호주도 외곽이 터지지 않으면 힘든 경기를 하고 있는 만큼 수비의 힘으로 승리를 하리라 봅니다. 단 뭐 핸디 접근은 좀 애매하고요. 그래서 주력은 언더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당연히 호주 승을 보고, 근데 뭐 연홍 8강전 승패는 의미가 없죠. 배당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이 경기는 핸디는 좀 애매하고 주력은 언더 쪽으로 접근을 하면 괜찮아 보이고요. 다음 중국 프랑스 경기입니다. 뭐 중국이 유럽의 강호 벨기에를 잡았죠. 하지만 벨기에 에이스 미스만이 이탈을 하면서 어부지리로 대승을 거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트윈타워, 한슈와 니우에루가 골밑을 장악했고, 맹리, 뭐 황시지, 왕, 뭐 등등의 선수들이 뭐 내각에서 고른 활약을 해줬고요. 속공 참여도 굉장히 잘해주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윌리엄스와 샤르트로가 버티고 있는 포스트의 강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이 경기는 중국의 한슈, 니우에루와 프랑스의 윌리엄스, 샤르트로가 엄청나게 치열한 골밑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프랑스는 이미 세르비아의 높이에 굴복을 했었죠. 중국도 세르비아 못지않게 높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골밑 싸움에서는 중국의 우세가 예상이 되고요. 또 외곽 싸움에서도 프랑스는 뭐 포트가 홀로 분전하고 있지만 중국은 뭐 다양한 선수들이 또 외곽에서도 또 3점슛을 또 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중국의 우위로 보입니다. 거기다 중국은 속공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도 중국이 103대 70으로 프랑스를 대파를 또 했었었고요. 뭐 프랑스가 개막전에서 홈팀 호주를 잡으면서 돌풍을 예고했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주가 정상적인 전력은 아니라고 보고요. 프랑스가 높이의 우위를 가지고 갈 수도 없는 중국전인 만큼 프랑스의 고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중국 마이너스 13.5 핸디 승을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이 13.5라는 거는 제가 지금 배트맨 뜨기 전에 해외 거를 먼저 보고 올려드리는 거니까 배트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중국이 충분히 마에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는 패스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푸에토리코 캐나다 경기입니다. 8강에 올라온 팀들 중 가장 약체로 평가받고 있는 푸에토리코죠. 뭐 한국전에서는 높이의 우위를 바탕으로 뭐 대한민국이 3점슛 15개를 때려 넣는데도 한국을 상대로 19점 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보통 농구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3점슛 15개를 얻어맞으면 박빙의 승부가 많은데 그만큼 푸에토리코가 높이에서도 우위를 가져갔고 또 푸에 역시 3점슛도 많이 또 터졌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쉽게 한국을 이겼고요. 홀링쉐드와 키노네스가 확실하게 골밑을 장악하고 있고요. 특히 푸에의 에이스는 홀링쉐드입니다. 내외가 가리지 않고 맹활약하고 있죠. 3점슛 5개, 29득점에 리바운드를 무려 12개를 기록하면서 팀을 이끌었고요. 또 키노네스, 기란테스 같은 선수들 역시 맹활약을 해줬습니다. 외곽에서 또 오닐이 3점슛 3방을 또 지원해줬고요. 다만 이제 이런 스탯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는 상대가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여지고요. 푸에토리코 경기를 보면 외곽 슛이 좀 터지는 날은 경기가 좀 수월하게 풀리고 또 그렇지 않은 날은 그냥 망가지는 게임을 많이 합니다. 푸에토리코 3점 슛 던지는 거 보면 와 이게 뽀록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멀리서 던지는 것도 막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상대하는 캐나다의 수비는 나름 강력하죠. 숨 막힌다고 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캐나다를 상대로 호주만 75득점을 기록했을 뿐 프랑스는 45득점밖에 넣지 못했고요. 일본 역시 56득점으로 묶였습니다.
뭐 푸에르토리코가 높이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가지고 가면 외곽도 말을 잘 듣지만 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뭐 외곽 슛 난사를 합니다. 정말 멀리서 막 던져버립니다. 근데 그게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런데 정말 난사를 많이 하고요.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말리와의 경기에서 3점 슛 11개를 성공시키면서 이제는 뭐 외곽 양궁 농구의 감까지 끌어올려 놨습니다. 특히 칼튼이 3점 슛 7개를 성공시켰고요. 알렉산더는 19득점에 14리바운드 더블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널스와 코니 역시 0점을 제대로 잡아놨고요. 뭐 승패야 당연히 캐나다가 푸에르토리코를 이긴다고 보고요. 근데 공수에서 뭐 캐나다가 푸에를 압도하는 전력이죠. 푸에르토리코가 이 경기를 잡으려면 예선전 벨기에전에서 보여줬던 정말 말도 안 되는 뽀록 3점 슛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날도 엄청나게 나왔는데 뭐 결국은 3점 차로 패배를 했죠. 근데 벨기에와 캐나다의 수비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캐나다의 수비가 상당히 강한 만큼 푸에르토리코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만 핸디 기준점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22.5. 이게 왜 애매하냐면 캐나다가 수비는 분명히 확실한데 공격에서는 약간 의문점이 붙습니다. 젊은 선수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정말 쉬운 이시샷도 많이 놓치게 되고 또 푸에르토리코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뭐 단계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캐나다가 공격에서는 조금 답답한 상황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지고요.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말리전에서는 공격이 원활하게 돌아갔죠. 하지만 그거는 뭐 말리 수비가 거의 뭐 수비 병신이라 그런 거고 8강전인 이상 푸에르토리코도 수비에 나름 신경을 쓸 거라고 봅니다. 그럼 캐나다가 경기는 잡겠지만 20점 차 이상의 대승은 제 생각으로는 좀 힘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이 경기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뭐 근데 제가 볼 때는 푸에르토리코가 22.5 플러스 핸디승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 경기가 자칫 개진흙탕 경기가 되면서 캐나다의 어린 선수들이 다소 좀 당황하는 그런 경기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푸에르토리코 해외 기준 22.5 플러스 핸디승을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언어보는 역시 뭐 오주들이 대단하죠. 기준점 정말 애매합니다. 그래서 언어보는 패스. 제가 볼 때 잘하면은 진짜 이 경기 보시는 분들이 와, 눈 썩는다 이런 경기가 나올 확률도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언더인데 의외로 또 막 1, 2점 차로 또 오버가 날 수도 있어서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 경기도 언더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는 봅니다. 근데 뭐 진흙탕 경기가 되면 캐나다 공격도 분명히 안 풀릴 거고 그래서 캐나다가 이기면서 핸디는 푸에르토리코가 가지고 간다고 그렇게 보고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내일 경기인데 미리 좀 살펴보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제 뭐 미국 경기 이런 부분은 변동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벨기에, 호주 뭐 이 경기는 선수 출전 유무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중국, 프랑스는 제가 볼 때 13.5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중국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이거는 그대로 가지고 갈 것 같고요. 그 푸에르토리코, 캐나다 같은 경우도 제 생각으로는 이대로 아마 가지고 갈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내일 되면 또 카페에 또 훌륭한 분석가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니까 아마 그분들도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만 하시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제가 지금 경기들은 다 봤습니다. 이 경기들 연홍 경기 다 봤고 또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농구, 배구를 워낙에 좋아해서 경기 다 봤는데 제 눈은 이렇다 이렇게만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도 분석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일치하시면 한번 가 보시고요. 이건 나랑 생각이 좀 다르다 싶으면 다른 카페 분석가 분들 글 보시고 참고하셔갖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카페 가입을 해주시고 하는데요. 들어오셔서 꼭 가입 인사해 주시고요. 그래야 제가 등록 올려드리고 이제 좀 있으면 또 요즘 하도 광고글이 많이 올라와서 제가 이제 게시판을 좀 막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등급 신청하셔서 등업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가끔 가다가 좋은 글도 좀 올려주시고, 또 뭐 굳이 분석글 아니더라도 댓글이라도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분석하시는 분들이 더 기운이 나서 좋은 분석글을 많이 올려주실 겁니다. 뭐 오늘도 보니까 돌고래님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많이 여러분들 보시라고 좋은 것도 많이 올려주시고, 이게 뭐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진짜 도움이 됩니다. 저도 한번 다 읽어보거든요. 그러면서 기본 틀도 잡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일야 경기 뭐 이렇게 많이 올려주시잖아요. 그리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댓글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한 개씩 달려 있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많이 좀 달아주시고 하시면 카페가 좀 더 알차게 꾸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페 찾아오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부 보시면 고정 댓글창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승일패가 2월이 됐나요?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되면 승일패를 빠르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자 농구 월드컵 8강 4경기 경기 분석 마치고요. 저는 또 다른 경기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